KF-21 개발비 1조 원을 먹튀하려는 인도네시아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보란 듯 KF-21이 또다시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감추어진 인도네시아의 엉뚱한 구상이 전해지면서 완벽한 대반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시험비행에서 국산 전투기 최고 속도인 마 1.8을 KF-21이 돌파했습니다. KF-21은 시속 400에서 800km로 저속 비행하며 기체 안정성과 미사일 작동을 시험해왔는데 지난 1월 처음으로 마 1.0 시속 1224km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마 1.8 시속 2200km의 속도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속도는 우리 공군의 전략자산인 F-35A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F-35A의 최고 속도는 마 1.6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중전에서 스텔스 능력과 레이더 성능이 가장 중요해졌지만 최고 속도가 높을수록 기동성과 생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은 지난 3월 공중급유도 처음으로 성공해서 미국에서 인상적인 속도라고 극찬받았는데 지난 8일에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실사격 시험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마 1.8의 속도까지도 달성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결국 8일 시험에서는 마 1.8로 날 수 있는 KF-21이 국산 A사 레이더로 87km 밖에서 비행 중인 무인기를 추적해 격추하는 능력을 입증한 셈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스텔스 전투기 F-35를 개발할 때 끝없는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개발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그동안 많은 결함이 발생했고 아직도 개발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기 J-20은 배치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도 아직 공중급유 테스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KF-21은 2022년 첫 시험 비행을 시작하고 불과 2-3년 만에 군사강국 미국과 중국이 하지 못한 일들을 너무나도 순조롭게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삭감 논란 속에서도 최고 속도 돌파와 중거리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하면서 본격 양산을 위한 기술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국가도 처음 세운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전투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지만 유일하게 한국은 이를 해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이런 개발 성공과 놀라운 기술력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이를 주관적으로 보도하면서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지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적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적게 받겠다는 것인데 기술 이전을 적게 받겠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상이 자신들이 한국에게 행했던 것보다 몇 배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디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지난 10일 한국의 KF-21 보라매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가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인도네시아 비용을 삭감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요구해서 1조 원이 깎였다고 보도되었지만 여기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분을 줄일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받는 기술 이전은 이전 계약의 3분의 1만 받게 될 것이며 초기에 약속한 프로토타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나 자카르타는 9일 인도네시아용 KF-21 보라매 5호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파견됩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정해진 분담금을 내지 않고 당초 약속된 CJ-5호기를 대한민국 공군의 인도에 에어쇼 및 마케팅 목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 CJ-5호기는 첫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한 비행기로 KF-21 기술 개발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이것이 인도네시아로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을 적게 받으면서도 분담금을 적게 내는 일을 감수하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10일 인도네시아 KF-21 보라매에 접목한 라팔 핵심 기술 공급기에 빼앗을 수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KF-21과 라팔은 비슷한 점이 많은데 KF-21은 스톰 섀도우, 미티어 미사일 등 라팔이 일반적으로 탑재하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의 지급액을 한국이 줄이는 조치는 자신들에게 KF-21 보라매를 좌절시키려는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체는 한국이 주지 않는 핵심 4대 기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42개나 되는 많은 양을 도입했기 때문에 프랑스 다소는 전투기 기술을 제공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매차나 인도네시아 예성이었지 프랑스와 약속된 바는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다소는 KF-21 보라매의 인도네시아 버전을 다른 국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이익 조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라파렐 기술과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면 양측 모두에게 수익성이 있는 합의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어서 KF-21 분담금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프랑스 라파를 계약한 것은 프랑스에게서 한국이 주지 않는 핵심 기술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에게서 기체만 사고서 프랑스 기술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인도네시아가 생각하듯이 핵심 기술을 쉽게 줄 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라파는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뒤늦게 팔리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나라도 사지 않는 전투기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프랑스가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도는 지난 2012년 총 14조 원대 규모의 126대 라파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제 미그 21호기 등을 대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4년 동안 이견을 보이면서 충돌하더니 2015년 결국 백지화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결국 36대를 9조 7천억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초 126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진 것은 프랑스가 인도가 요구하는 라파렐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격 절충도 안 해주고 인도 현지 생산도 합의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36대를 기술 이전 없이 프랑스에서 전량 생산된 것을 수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고 거의 4분의 1로 물량을 축소시켜서 계약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기술 이전을 안 해주기로 유명한데 우리나라도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1993년에 한국이 고속철도 기종으로 프랑스의 떼제베를 채택하면 고속철도 기술 이전은 물론 직지신경을 반환하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채택 이후 직지신경 반환은 고사하고 영구 임대를 하자는 황당한 소리를 했고 떼제베에 관한 기술 지원조차도 매우 불성실했는데 기술을 가르쳐줘도 이해 못할 것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라파를 도입해서 핵심 기술을 얻어낼 것이라는 것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21 시제기를 받아 약속한 기술을 익혀 KF-21 생산 라인을 구축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자신들이 판매한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KF-21 시제 5호기는 전달되지 않았고 라파렐 핵심 기술을 얻어서 KF-21에 넣는다는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KF-21과 자신들이 받는 KF-21은 다를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로 가는 KF-21에는 첨단 디지털 레이더가 아닌 아날로그 레이더가 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수출할 때도 인도네시아가 아닌 한국에서 자체 생산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게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